자, 자바 10장이고요. 예외 처리 부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10장에서는 자, 예외가 뭔지 그리고 이제 이 예외도 클래스로 이제 구현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실행 예외라고 있습니다. 일반 예외가 있고 실행 예외가 있는데 그런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예외라는 거를 처리하는 또 코드가 있어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 작성하는 거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다음에 자, 예외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 자, 종류에 따라서 자, 자, 처리하는 코드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자동 리소스 닫기라고 해서 자, 이제 외부 처리 안에 리소스 관리도 한꺼번에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리소스 관리가 안 돼서 사실 이제 코드를 하나하나 다 추가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편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외 처리 떠넘기기라고 해서 왜 그 내가 하기 싫으면 사람한테 밀잖아요. 나 방송 하기 싫어. 그러면 네가 좀 해라 하면서 뭐 본인이 해야 될 거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대신 해줘 이런 식의 밀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예외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하도록 떠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 이제 코드 상에서 이제 그런 이제 예입니다. 그리고 이 예외 exception이라는 거 이거 이제 한글로 예외라고 하는데 exception이라고 해요. exception을 실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로. 우리가 클래스도 우리가 코드로 만들죠. 추상 클래스도 만들고 그죠? 라이브러리 클래스, 실행 클래스 우리가 타이핑해서 만들잖아요. 인터페이스도 우리가 코드로 타이핑해서 만들죠. 그러니까 걔네들 다 컴파일하면 뭘로 만들어집니까?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지죠. 그죠? 클래스 바이트 코드 형태의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요 exception 예외도 클래스 확장자는 파일은 클래스라고 끝나요.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예외를 우리가 직접 정의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요런 이제 예외 만든 거를 가지고 그 예외를 이제 발생시킬 수 있다.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거는 일부러 내가 이 예외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외를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끔 예외라는 이런 이벤트 사건이 일어나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의 내용이고요. 실제 이제 우리 그 챕터 10장의 내용 보면 다른 챕터보다는 조금 이제 양이 적습니다. 그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또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예외와 예외 클래스에서 자, 오류의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 말이 그만인 것 같은데 에러라는 게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오류, 에러, 예외도 있는데 오류라든지 예외는 한글이고 그죠? 에러 같은 거는 영문을 그대로 읽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도 보면 외러 같은 거 있고 그죠? 그 다른 나라에는 어떤 개념이 있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개념이 우리가 그냥 한글로 사용했을 때는 뭐 달걀이든 계란이든 그놈인데 이제 이게 우리가 IT 쪽에 기술을 하다 보니까 개념을 분리시켜 가지고 이제 이런 단어를 썼을 때는 이런 의미, 뭐 저런 단어를 쓸 때는 저런 의미 이렇게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요런 이제 정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에러라고 ERROR이 있죠. 에러라고 부르죠. 단어 영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읽은 게 이제 에러입니다. 그죠? 자, 에러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자, 하드웨어의 잘못된 동작, 오동작.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난 거죠. 하드웨어의 잘못된 동작이라는 게 기계 고장. 기계 고장.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본체 뜯어 보시면 그 안에 장치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계 고장 났다. 에러 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는 고장으로 인한 오류. 잘못된 동작.
또는 이제 고장. 예, 요거 뭐 다 고장인데 기계가 잘못 움직인다든지, 예, 비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든지, 우리가 이제 고장이라고 얘기하는, 예, 고장 났다 하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자, 그런 경우에 오류가 발생되는데, 이런 이제 오류를 에러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에러가 발생이 되면, 예, 자, 프로그램 우리가 실행한 프로그램은 강제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예. 강제적으로 종료되면서 화면에 에러 메시지가 촥 떠요. 그 여러분들 웹 서버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뭐 간혹 가다가 보면 웹 서버 접속했을 때 뭐 에러 코드 탁 나오면서요, 아무것도 안 뜨는 거 있죠. 에러 코드. 서버 뭐 에러 하면서 이렇게 쭉 뜨고요. 페이지가 안 뜨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에러입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자, 이제 정상적일 때는 실행이 계속 되는데 그 실행을 강제적으로 멈춰버리는 거죠. 종료된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실행 종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러는, 예, 하드웨어의 잘못된 동작이나 고장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예, 종료가 돼 버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에러라고 본다는 거죠. 자바에서는 에러. 그다음에 이제 정상 실행 상태로, 자, 돌아갈 수 없어요. 예, 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 다 에러 얘기입니다, 그죠? 오류 종류 중에 첫 번째 에러에 대한 건데, 자바에서는 에러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드웨어의 잘못된 동작이나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예, 에러가 발생이 되면 프로그램은 중지가 돼버려요. 종료가 돼버려요.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러라는 거죠. 자동차를 따졌을 때 비행기 날아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엔진이 멈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떨어지는 거지 뭐. 네, 그거예요. 작동되다가 작동이 멈추는 거, 이게 이제 에러라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일어났을 때, 자, 자바에서 이제 에러라고 하는 거는 이 정상 실행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정상 실행 상태로 복구가 안 된다는 거죠. 정상 상태로 실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형태로 다시 복귀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오류 중에, 자, 자바에서 그런 겁니다. 보에서 자바에서는 에러, 예, 에러라고 하는 거는 복귀되지 않는, 예,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정상 실행될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없는 오류를 이제 에러라고 합니다. 그죠? 하드웨어 잘못된 동작과 고장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프로그램이 이 에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오류의 종류 중에 이제 두 번째, 예외에 대해서, 우리말로는 예외고요, exception입니다. 네, exception. 자, 오류는 오류인데, 그러면 exception 예외는 뭐냐? 자, 요 exception 예외는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이나 혹은 개발자의 잘못된 코딩, 예, 잘못된 코딩으로 인해서 발생한 오류를 예외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차이 나죠, 그죠? 예. 여기서 하드웨어의 에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잘못된 동작이나 고장으로 발생한다고 있는데, 예외, exception은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이나 개발자의 잘못된 코딩으로 해서 발생한다고 됐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발생된 거를 예외, exception이라고 하고요. 자, 이 예외가, 자, 발생되면 프로그램이, 자, 종료가 되는데, 에러가 발생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예외가 발생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똑같은 것 같죠? 그래요. 그래서 에러든 예외든, 예, 오류의 한 종류인데, 자, 에러가 났을 때는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 또 예외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이 에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종료됐어요. 에러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실행 상태로 정상적인 실행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형태고요. 이게 이제 에러라는 거고, 예외 같은 경우에는 자,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이나 예, 개발자의 잘못된 코딩으로 해서 예, 나오는 이제 그 오류를 예외라고 하는데, 이 예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종료되는 건 맞는데, 요 예외 같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하는 코드를 넣어주면 다시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정상 프로그램 실행 상태로 다시 복구가 돼요. 예, 중지됐던 게 다시 재가동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예외 처리라는 게 이제 코드, 예외 처리 코드를 얘기합니다. 예외가 이런 거죠. 자, 어떤 예외가 일어나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정상적인 실행으로 되돌아가라라고 코드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예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는 에러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예외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10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예.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자 오류를 해서 종료가 되는데, 자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종료한 거는 예외 처리를 해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이 됩니다. 예, 오류처 이런 예외 처리라는 게 이제 오류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류가 났을 때 이렇게 복구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개념을 자, 오류 종류 두 가지 에러와 예외 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외 종류 한번 볼게요. 자, 예외 종류 자, 아까 이제 에러가 있고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에러와 익셉션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예외는 복구할 수 있는 오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예외도 자, 다시 이제 세분화 시킬 수가 있는데, 예외 익셉션, 익셉션을 세분화 시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자, 일반 예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런타임 이제 익셉션이라고 해서 실행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일반 예외는 뭐냐? 그냥 익셉션이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가 보통 익셉션, 자바에서 익셉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자, 일반 예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바에서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앞에 런타임 붙었죠. 실행이라는 런타임 붙었죠. 이게 이제 실행 예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자, 예외는 또 다시 두 가지로 분리한다고 그랬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일반 예외 같은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자, 예외 처리 코드가 없으면 자,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는 예외 처리를 꼭 해줘라. 예외 처리 코드, 우리 코드를 필수 작성해라. 필수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규칙입니다. 규칙, 문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외라고 해서 익셉션이라고 되는 거는 이제 일반 예외를 얘기하는데, 이 예외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예외가 일어났을 때 처리해주는 예외 처리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예외 처리 코드가 없으면은 컴파일 할 때 오류가 나요. 야, 이거 예외 발생하는 건데, 이거 일반 예외인데, 예외 처리 코드가 없네? 그래서 컴파일 할 때 빨간색 띄워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컴파일 체크라고 되어 있죠. 컴파일 할 때, 자바 컴파일러가 컴파일 할 때, 어떤 명령이 있으면요, 그 명령이 이게 익셉션이 발생한다, 익셉션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예외 처리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반 예외다 하면, 그러면 이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컴파일러가 작성이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컴파일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예외 처리 코드가 작성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컴파일이 안 돼요.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탁 떼어버립니다. 자, 일반 예외라고 하는 자, 익셉션. 그냥 우리가 익셉션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 예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실행 예외가 있습니다. 자,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해서요. 예, 얘는 또 이제 위에 거하고 이제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제 특징이 좀 이제 달라지는데 런타임 익셉션 실행 예외는 예외 처리 코드를 여기 이제 요거는 필수라고 그랬죠. 필수. 필수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필수 작성입니다. 그죠? 근데 요 런타임 익셉션 실행 예외에서는 예외 처리 코드를 생략해도 됩니다. 작성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작성하지 않더라도 컴파일러 컴파일할 때 오류라고 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익셉션은 자, 실행 예외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컴파일할 때 예외 처리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안 해요. 예, 예외 처리 코드가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컴파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자, 설명이 예외 처리 코드를 생략하더라도 컴파일이 된다고 되어 있죠. 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그 실행 예외도 예외인데 어떤 예외가 발생됐을 때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컴파일러가 이게 무조건 작성해라 뭐 이렇게 간섭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없지만 개발자가 요거는 런타임 시에 런타임이라는 실행인을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는 동안 일어나는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냐면 정상적인 데이터를 입력을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됐어. 그러니까 형식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입력된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 소스 코드에서는 형식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걸 이제 오류 처리해주는 코드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행 중에 어떨 때는 오류가 안 나는데 어떨 때는 오류가 나. 그러면 언제는 오류가 안 나느냐? 이소에서는 예외가 발생되지 않느냐? 런타임 이소가 발생되지 않느냐? 올바른 데이터를 넣어주고 조작을 오버하게 했을 때는 런타임 이소는 발생 안 해요. 그런데 프로그램 실행을 이제 잘 하고 있다가 또 어느 때는 런타임 인셉션이 다 발생해요.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조작을 잘못했거나 데이터를 잘못 이게 넘겨줬거나 그런 게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 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런타임 인셉션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문법적으로 잘못돼서 잘못 작성해서 오류 나는 게 아니에요. 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잘못 운영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데이터가 있어야 처리가 되는데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당연히. 데이터가 있을 때는 받아서 막 처리가 되는데 강제적으로 데이터가 배달이 돼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와버렸어. 데이터가 전달 안 됐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는데 막. 뭔가 처리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행의 런타임 세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경험에 따라 하는 게 이게 이제 개발자죠, 개발자의 경험에 따라 자, 이 코드에서는 런타임 리셉션이 발생하니까 런타임 리셉션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해줘야지 해서 자, 개발자의 경험에 따라서 코드를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예외 처리 코드를 추가해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명령어들 코드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예외까지 신경 쓰고 있느냐. 실제 이제 자바 소스 코드 보시면 이 예외 처리하는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코드들을 보시면 예외 처리하는 부분이 다 있고 우리가 예외를 모르고 싶어도 일반 예외 같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하는 코드가 있어야지만 컴파일 되죠. 그래서 예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 장도 내용을 건너뛰시면 안 되고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예외 exception이라는 이제 일반 예외 요거는 이제 컴파일 할 때 무조건 예외 처리 코드가 있어야 된다.
규칙이고요. 실행 예외 같은 경우는 컴파일 할 때 무조건 예외 처리하는 코드가 없어도 되지만 생략해도 되지만 개발자의 경험에 따라서 적당한 어떤 예외 처리를 코드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계층도가 나옵니다. 자, 자바의 제일 조상님, 꼭대기 위에 있는 조상님은요, 단군 할아버지라고 보면 되겠죠. 단군 할아버지처럼 자바의 조상님은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네, 오브젝트. 여러분들 객체라고 부르는 그게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자바의 조상님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자바 API 보시면 모든 클래스들은요, 오브젝트 클래스 다 상속받습니다. 네.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예외 쪽에서 보면 예외 쪽에서의 조상님은 자바 랭 패키지에 있는 요 exception이라는 이 클래스입니다. 예외인데 이게 실제 파일 만들어질 때 클래스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할이 이제 예외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거죠. 인터페이스처럼. 인터페이스도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하나 이제 클래스처럼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는 건데 역할이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준 규격을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규격, 호출하는 방식을 정해주고 이 규격을 따르는 구형 클래스를 만드는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상위에 요거는 이제 패키지 이름이죠. 자바라는 패키지 밑에 랭이라는 패키지 밑에 자 exception이라는 예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외 요게 이제 지금 삼각형 이렇게 이거 하설촉이고요. 하설촉이고 실선으로 화살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었죠? 상속으로 이해했었죠, 그죠? 상속. 구현할 때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촉 있는 부분이 부모고 화살 촉 있는 부분이 부모고 요 출판하는 부분이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는 요 위에 자바의 랭 패키지 앞에 있는 그 exception이라는 예외 클래스의 자식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얘를 상속받아서 얘를 만들고 요 점점점 생략이 있는데 기타 등등 예외가 많아요, 얘도 종류가.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이렇게 보시면 자바 랭 패키지의 런타임 exception까지. 그래서 여기 exception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자 여기 보면 java.lang 같은 패키지죠. 자 요것도 같은 패키지 java.lang 패키지고 그죠? 그러면 java.lang이라는 여러분들 자바 API 문서에 들어가서 java.lang 패키지를 탁 클릭하시면 그 안에 이 자바 랭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들도 볼 수가 있고 인터페이스도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예외 클래스도 보실 수가 있어요. exception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이게 자식입니다. 그죠? 자식. 이 부모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자식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API 문서 보시면 요런 밑에 있는 자식 이런 예외들은 요 부모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진다라고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API에. 그래서 같은 이제 java.lang 패키지 안에 있고 앞에 이게 이제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찾고자 하는 클래스 내가 클래스를 써야 되는데 클래스가 없다.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예외입니다. 근데 이 예외는 exception이라는 요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거는 exception 예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죠. 요 그냥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반 예외라고 그랬죠. 일반 예외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반 예외는 컴파일러가 컴파일 할 때 예외 처리 코드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exception을 상속받은 이 자식도 요 exception 쪽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예외 쪽이에요. 그래서 얘도 일반 예외입니다. 일반 예외라는 게
예외 처리 코드가 우리 프로그램 할 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interrupted exception 같은 뭐 이런 게도 있고, 이것도 그러면 위에 자, exception이라는 예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자식 클래스인데,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도 일반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exception이라는 조상님 예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거는 일반 예외인데, 자, 여기서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을 이제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예외를 두 가지로, 자, 일반 예외와 런타임 exception, 실행 예외 두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 예외고요. 요거는 이제 실행 예외예요. 뿌리는 같아요. 일반 예외나 요 런타임 exception, 실행 예외, 여기 실행 예외죠, 그죠? 뿌리는 같아요. 똑같이 exception이라는 조상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져요. 근데 요거는 좀 더 특이한 놈이죠. 얘는 자, 여기 다른 것들은 다 일반 예외, 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아서 exception 부모로 예외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자식 이제 예외들인데, 다 이제 일반 예외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컴파일 할 때 이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오류를 이제 에러를 빨간색으로 띄워주고요. 예외 코드 넣으라고. 예외 코드가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컴파일러, 여기서 일반 예외해서 컴파일러 체크라고 되어 있는 게, 컴파일 할 때 뭘 체크합니까? 뭘 체크한다고 그랬어요? 예외 처리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예외 처리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지, 요 예외 처리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지를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런타임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할 때 예외 처리 코드가 없어도 돼요. 생략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개발자가 이쪽도 예외가 있을 때 뭔가 처리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경험에 의해서 예외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실행 예외, 자, 지금 런타임 인셉션은 여기 문제 보면, 자, 이 그 런타임 인셉션을 상속받아서 밑에 또 요 자식이죠. 요 런타임 인셉션에 대한 실행 예외에 대한 자식, 예외입니다, 그죠? 예외 클래스 자식, 이것도 자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 상속이잖아, 상속. 부모는 화살촉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부모가 되고, 요거는 이제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자식 예외는 부모가처럼 실행 예외, 런타임 익셉션 를 상속받기 때문에 실행 예외입니다. 얘도 실행 예외고, 실행 예외라는 얘기는 컴파일할 때 예외 처리 코드를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없어도 오류가 안 나는 거예요. 실행 예외고, 얘도 실행 예외. 런타임 익셉션. 그래서 실행 예외 중에 이제 자바 랭 패키지 안에 있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해서 참조 변수가 널 값을 가지고 있는데, 널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참조 변수에 할당된 객체가 없다는 거죠. 객체가 없는데 객체를 참조하려고 하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실제 자바 코드 실행할 때 이런 이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거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넘버 포맷 익셉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넘버 포맷 숫자 형식이 맞지 않을 때, 이거 변환 같은 거 할 때요, 자료 변환, 형 변환할 때, 이거 변환할 수 없는 자료인데 엉뚱한 걸 던져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버 포맷 익셉션, 이거 숫자 형식이 아닌데 숫자 형식이 안 맞다, 변환하고 안 맞다. 그래서 넘버 포맷 익셉션, 요것도 이제 런타임 익셉션으로부터 이제 상속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실행 예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놈도 실행 예외, 요놈도 실행 예외. 실행 예외들은 이렇게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요 예외 클래스로부터 상속 받아서 만들어지는 겁니다.